대만 여행 왔을 때 까르푸나 호텔 이름을 영어로 이야기했을 때 대만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조금 당황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망초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대만 이야기 전해드리는 바른외국 생활입니다. 중국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중국어를 쓰다 보면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끔은 내가 북한말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고요. 이건 중국어로 이렇게 부르네 하는 상황도 많이 펼쳐집니다. 주제넘게 중국어 수업 컨텐츠는 아니고요. 재밌는 단어들,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단어들을 모아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AI다 로봇이다 이야기가 많은데요. AI는 중국어로도 똑같이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요. 로봇은 북한말 같은데요. 지치런, 기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은 중국어로 쇼지라고 하는데요. 번역을 해보면 손기계라는 뜻입니다. 북한말로 휴대전화가 손전화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북한말도 외래어는 최소화하고 있다곤 하지만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은 그대로 번역을 해서 사과, 핑거라고 부르고요. 삼성의 중국어 발음은 산싱이고요. LG는 중국어 발음이 별도로 없어서 그대로 LG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의 안녕이 한자어인 건 알고 계셨죠? 안닝이라는 한자어인데요. 이 앞에 안자를 따서 자완, 우완, 완안이라고 해서 굿모닝, 굿애프터는 굿나잇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완, 우완, 완안의 앞글자를 따서 뒤에 찬자를 붙이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가 되는데요. 자오찬, 우찬, 완찬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호텔의 아침을 조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식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자오찬이라고 부릅니다. 대만 여행 왔을 때 까르푸나 호텔 이름을 영어로 이야기했을 때 대만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조금 당황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영어를 자꾸 한자로 번역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블루투스라는 영어도 그대로 번역을 해서 파란색이라는 뜻의 란냐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영어를 자꾸 한자로 바꿔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구는 방망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자를 써서 방치오라고 부릅니다. 치오라는 중국어를 한국어로 발음하면 구가 되잖아요. 방이랑 구를 합치면 방구, 방치오가 야구입니다. 네, 실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축구는 축구라는 한자어를 쓰지 않고 족구라고 부르고요. 발음은 쭈치오입니다. 농구는 영어로 바스켓볼이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란초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라톤은 마라송, 골프는 가월프, 올림픽은 아울은 혹은 아울림피커라고 부릅니다. 발음 이런 발음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어 발음으로 놀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는 한자어로 번역을 했을 때 뭔가 철학적이고 심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띠엔나오, 전기뇌라고 부릅니다. 처음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선글라스는 어떻게 부르는지 감이 오시지 않나요? 선글라스, 맞습니다. 그대로 태양안경, 타양옌징이라고 부릅니다. 북한말로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확률로 태양안경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북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똑같이 한국 이야기도 해야겠죠? 대만 사람은 한국을 중국어로 한고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난한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을 부를 때는 꼭 난한이라고 부르고요. 북한을 지칭할 때는 베이한이라는 중국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난한련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꼭 한국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 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햄버거는 비슷한 발음을 차용해서 한바오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버거킹은 뭐라고 부를까요? 네, 맞습니다. 햄버거왕, 한바오왕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심플하면서도 뇌리에 딱 박히는 네이밍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타벅스는 신바커라고 부르는데요. 별성자와 손님을 뜻하는 자를 써서 신바커라는 이름을 잘 네이밍한 것 같습니다. 치킨은 중국어로 짜지라고 하는데요. 짜는 튀기다라는 뜻의 중국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짜장면의 짜도 장을 튀겨서 만들어낸다는 음식의 짜장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자주 마시는 탄산수는 중국어로 치파오수에라고 하는데요. 번역을 해보면 기포물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북한에 한번 물어봐야 이런 음식을 보관해두는 냉장고는 냉장고라는 한자어를 쓰지 않고요.
아니고요. 빙샹이라는 중국어를 쓰는데요. 빙샹은 얼음을 담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꺼내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하잖아요. 전자레인지는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인데 이 발음을 그대로 따서 웨이포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외래어는 발음을 사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반면 어떤 외래어는 그 뜻을 사용해서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처음에는 중국어 공부하는 재미가 중국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사장님,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라오라는 노자가 들어가는데요. 누군가를 조금 높여 부를 때는 이 글자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라는 한자어는 잘 사용은 하지 않고 보통은 라오빤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부르는 선생님은 라오스, 그리고 정말 노인분들도 라오런이라는 똑같은 노자를 사용합니다. 그러고 보니 라오슈의 라오도 같은 건데 쥐를 똑똑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에 발표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무사를 해서 중국어로 바꿔봤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사람, 때, 일, 말, 사회, 속, 문제, 문화, 집,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인자를 써서 런이라고 하고요. 때는 중국어 시자를 사용해서 더스호라고 합니다. 일은 공주오, 문제는 원티, 문화는 원화, 집은 중국어로 지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 단어들은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단어들인데요. 한국으로 따지면 국립국어교육원 같은 단체에서 1, 2년은 주기로 외래어를 어떻게 한자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중간중간 바뀌는 것들도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듣고 공부하다 보면 대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외에도 알고 싶은 단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더 재미있는 단어 알고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그런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은 하긴 했지만 제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활성화가 됐어요. 보통은 구독자 10,000명 이상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인데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조금 일찍 멤버십 가입 버튼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지금 당장 약속드릴 수 있는 혜택은 없어서 아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 채널을 조금이라도 응원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3개로 나눠진 멤버십 혜택을 살펴보시고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 멤버십을 가입하시든 안 하시든 제 채널을 이용하시는 데는 별다른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만 부족한 제 채널 응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드는 멤버십 버튼이 있으면 가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마다 말미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하는 감사의 말씀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말이라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